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컴을 이용한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이컴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제어 대상인 이제 기구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모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LED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이 있습니다. 키보드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제 각종 이제 센서를 통한 입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터나 이제 스위치, 릴레이 같은 이런 액추에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되고, 입출력 버퍼에 해당하는 저번에 이제 배운 이제 825 같은 그런 GPIO를 담당하는 이제 버프 IC나 그다음에 이제 빌리플롭이나 뭐 엔드 오아 게이트를 이용한 이제 그런 이제 회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출력 포트를 그러니까 이게 입출력 포트가 이제 825나 이제 그런 IC로 보면 되고,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 이제 액추에이터나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신호가 이게 이제 마이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뭐 5볼트나 3, 3볼트 이제 그런 입력이 아니죠. 뭐 여기는 보면 뭐 28볼트나 뭐 수백 볼트 될 수도 있고, 센서 입력은 뭐 0. 몇 볼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마이컴에서 나온 이제 0101 5볼트 뭐 3, 3볼트 0101 신호를 걔를 이제 실제 모터나 이제 릴레이가 구동할 수 있도록 28볼트나 15볼트 뭐 이제 이런 어떤 전압으로 이제 성합시켜주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회로가 될 것이고, 센서 같은 경우도 뭐 1볼트 이하의 어떤 그런 낮은 신호, 뭐 전류 신호나 전압 신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입출력 포트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센서 입장에서는 뭐 AD 컨버터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신호를 정폭하는 오펜프 회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D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주고, 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MCU로 들어오면은 이제 MCU에 CPU가 있고, 그 다음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메모리에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어떤 펌웨어를 올리고 이제 하는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MCU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을 거고, 메모리는 이제 외부 메모리를 쓸 수도 있고, MCU 내부 메모리를 쓸 수도 있을 건데, 대부분 이제 MCU 내부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부 메모리를 이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GPIO에 해당하는 입출력 포트를 이제 저번에 G80 같은 경우는 이제 GPIO를 이제 별도로 설정을 못하기 때문에 8255라는 이제 버프 IC를 써서 이제 입출력 포트를 구성을 합니다. 입력 설정, 출력 설정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이제 성합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 회로로 이제 바꾸는 DA 컨버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액추에이터는 LED나 릴레이나 모터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세탁기를 돌리든 냉장고를 돌리든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전압을 이제 승합하는 OPMP 회로나 이제 그런 회로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체 시스템 뭐 구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설계를 하든 뭐 시계를 만들든 세탁기를 만들든 아니면 이제 공장 컨베이 벨트 시스템을 설계하든 이제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컴 있고 메모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O를 담당하는 입출력 포트 있고, 그 다음에 성압이나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나 모터, 뭐 LED 같은 액추에이터가 있을 거고, 기구부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 이제 전류 전압 센서, 그 다음에 모터는 뭐 모터 회전과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엔코더나 이런 센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든 이런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제품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컴을 이용한 이제 그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제 시스템 설계, 일단은 고객의 요구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남겨 먹어야 되니까 이제 어떤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영업 부서와 이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하드웨어로 처리할 건지, 뭐 빌리플롭이나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펌웨어로 처리할 건지, 이제 이런 이제 구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나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그 하드웨어로 이제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로 처리해가지고 하는 게 빠르다. 그 하면은 이제 그 하드웨어로 이제 빌리플롭이나 엔드 오아 게이트 써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그 MCU의 어떤 처리 속도에 이제 시간이 좀 있다 하면은 그냥 이제 하드웨어를 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드웨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게 코스트적인 면에서는 훨씬 쌀 겁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로 처리하면 이제 그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나 빌리플롭 같은 걸 이제 그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DSP나 이런 고성능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이 어떤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빠른 아날로그 급의 어떤 오펜프의 속도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FPGA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죠.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빌리플롭이나 뭐 엔드 오아 게이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그렇게도 FPGA로도 이제 그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하드웨어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변환에 이제 있어서 이제 그 펌웨어로도 할 수 있고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 설계에 대한 이제 구분만 이제 명확해진다 그러면은, 아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펌웨어를 하고 요거는 하드웨어를 합시다 라고, 이제 그러면 하드웨어 설계자는 하드웨어 설계를 열심히 할 거고, 그 다음에 펌웨어 설계자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작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면은 이제 개발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 요구도 사양입니다. 요구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실컷 개발해가지고 이 요구도 빠졌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 펌웨어로 이제 커버 가능하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하드웨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이제 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고객 요구 사항을 우리가 이제 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그 개발이 많이 되면 그동안 이제 쌓였던 어떤 그런 이제 요구도들이, 누락된 요구도들이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고객 쪽에서도 이제 좀 이게 그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도 내에서 이제 배터리가 때문에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모델이 이제 체인지 되고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업데이트 개념으로 해온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객도 사실 잘 모르고 경험도 없어요. 잘 모르고 실제로 만드는 우리도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구도 상에서 이제 사실은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엄청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고객 요구도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업데이트 개념으로 계속 해오던 거는 그냥 뭐 이제 좀 기존에 이제 누적된 어떤 그런 이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제 요구도를 그대로 믿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구도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요구도가 전부가 아니고 일단 고객의 요구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제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제를 만들 때 이제 어떤 제약 조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고객이 거꾸로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보니까 이제 고객도 처음이고 뭐 요거도 저 외국 거 이제 카피해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이제 던지는 경우가 이제 뭐 좀 왕왕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리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요구도가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있어야 될 요구도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런 요구도도 필요하다, 이런 거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제 좀 이 요구도 측면에서는 고객을 좀 사실 생각하게 해야 이 나중에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제 서로 그 이제 얼굴을 붉히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좀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어떤 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뭐 세탁기 한번 개발을 하면 10년, 20년 그냥 계속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눈높이가 이제 맞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LED TV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이제 방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뭐 선진국들 이제 요구도를 그대로 이제 툭 던져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요구도를 좀 꼼꼼히 그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요구도를 우리가 이제 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객을 계속 괴롭혀야 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요구도는 이제 그때 요구도 상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대충 그냥 이제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된통이 이제 그 고객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너가 하기로 했다 이거 왜 안 하노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도를 설계하기 전에 요구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제 불분명한 거나 그다음에 이제 좀 추가해야 될 것은 고객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구도를 이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나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이 사실은 한 7, 80%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요구도를 이제 그러면 이제 요구도를 이제 이제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요구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각 부서 간에 이제 뭐 검토를 하다 보면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 이 요구도를 요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요 요구도는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거의 이제 하드웨어나 펌웨어 설계의 어떤 7, 80%는 거의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도가 이제 그 고객하고 이제 이게 합의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에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20, 30%만 보완하면은 사실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설계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구도를 또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어떤 이제 그 추가적인 요구도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고객이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이제 우리가 요구도를 받아가지고 검토할 때 고객과 이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요구도만 이제 딱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이제 그게 끝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개발 들어가면 이제 좀 나중에 개발 다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 검토 시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거, 일단은 사용되는 마이크로의 종류, 이거 중요하죠. 이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요 장표는 G80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요즘은 뭐 A별도 있고 이제 성능이 좋은 DSP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코스트 대비해 가지고 너무 고성능 뭐 DSP를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뭐 고성능인데 뭐 이제 8비트 ABR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능과 이제 코스트 대비해 가지고 마이크론 종류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하드웨어 구성할 때 인터페이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롬에서 일단 이제 GPIO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마이크롬의 출력 신호가 이제 전폭이 되고 나가면은, 걔를 이제 모터를 돌리든 뭐 LED를 켜든 릴레이를 켜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LED 켜면 5V만 필요하겠지만 릴레이 켜면 뭐 15V, 24V 이런 게 필요하죠, 이제. 그다음에 뭐 모터를 돌린다 그러면은 뭐 소형 모터야 이제 뭐 5V나 10V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10kW 뭐 이런 대형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전력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 인버터를 별도로 써가지고 뭐 제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인터럽터와 그 다음에 이제 DMA 전송 방식. DMA 전송 방식이라는 건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건데, CPU의 어떤 이제 제어를 받지 않고 이제 외부와 그 다음에 메모리 간에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뭐 통신을 하는, 요즘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DMA를 많이 쓰고, 그 DMA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DMA를 컨트롤하는 별도의 이제 그 어떤 칩을 또 써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전압을 성합하고 이제 어떤 아까 얘기한 센서 입력을 정복하고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인터럽트에 관련된 거, 이제 전원이 이제 뭐 저기 셔터가 나가지고 이제 뭐 트립을 발생시키게 된다든지, 그때 이제 인터럽트의 어떤 그 이제 그 폴라리티,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는 어떤 걸 이제 할 것인지 정해놔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일단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이크롬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제 펌웨어 단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출력이 쇼트 돼 가지고 전원을 이제 끊어야 되는 이제 트립 신호를 발생 인터럽트는 최대한 뭐 ASAP로 이제 딱 그 끊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제일 높이고 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이제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 보냈다, 내 받았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수많은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하는, 고장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인터럽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발생되는 또 인터럽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관계,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소신호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제 전압을 정폭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이제 승합시키는 문제, 센서 신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인터럽트죠,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어떤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터럽트,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얘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요 보면은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이나 정상 동작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목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어떤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제 하드웨어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터럽션을 받아가지고 펌웨어는 이렇게 할게 해가지고 이제 서버 루틴을 이제 쭉
우리가 흔히 아는 인트루트 벡터를 이제 그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쭉 이렇게 작성을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구성할 때 이제 롬과 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요즘 플래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시스템의 전체적인 이제 그 펌웨어를 이제 롬에다 넣어 놓으면 이제 걔는 이제 그 계속 살아 영원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전원 캐논도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롬은 이제 그 스피드가 느리죠 이제. 예, 예, 그 집에 맨날 게임만 하는 아들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게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하면은 그 메모리 구성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펌웨어는 이제 롬에다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롬은 이제 이게 처리 속도가 이제 늦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걔를 일단 램으로 올립니다. 이제 그 펌웨어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펌웨어를 램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그 하드디스크 이제 윈도우 시스템을 램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야 이제 그 제대로 된 속도를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롬은 펌웨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램은 이제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제 전원이 켜진 동안만 동작하다가 끄지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켤 때는 롬에 있는 걸 다시 램으로 올려가지고 또 동작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성할 때는 이제 그 코스 대비해가지고 마이콤 설정이 중요하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구성할 때는 이제 그 입출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터럽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구성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저기 롬도 필요하지만은 램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소프트웨어 할 때는 이제 이 플로우 차트를 이제 그 작성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처리 시간 어떤 기능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제 작은 기능들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질 건데 그때 이제 처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처리 시간도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해버리면 하드웨어하고 이제 이게 안 맞겠죠 이제 특히 이제 전원이 이제 그 저기 쇼트가 났을 때 이제 트립을 빨리 씻게 되는데 펌웨어 돌아간다고 뭐 한참 뭐 걸려가지고 수백 마일 콜세컨 이제 지나서 이제 트립이 되면 이제 제품 다 탑비고 뭐 엉망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G80 이제 마이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드웨어 개발은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이 이제 좀 알아서 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하드웨어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펌웨어나 이제 이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일단 설계하고 플로차트 작성하고 플로차트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소스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셈블러 코드 그 G80이기 때문에 이제 어셈블러 코드로 작성이 되겠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에러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버그가 중요하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펌웨어 작성해 놓으면 이제 거의 코딩은 한 20, 30%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데 80% 7, 80%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펌웨어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 CPU에 구워가지고 이제 하드웨어하고 전체 시스템 시험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가지고 이제 이 코딩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뭐 일단 이게 이제 보면 롬라이트가 있고 이제 그 IC 인스킷 에뮬레이터라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요즘은 이제 뭐 그 이제 뭐 따로따로 이렇게 안 하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보드에 우리 이제 요 보면 이제 JTAG라 그래가지고 뭐 요즘 이제 그 칩 쓰면은 보통 JTAG라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디버깅 할 때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레지스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CPU 상태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얘가 동작하는 이제 그래프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이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요즘은 JTAG가 이제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이제 CPU를 포함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이제 하드웨어 보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코딩을 한 그 JTAG를 통해서 이제 그 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즘은 JTAG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구동을 시키면서 요 안에 있는 레지스트나 메모리 값을 읽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가 짠 그 펌웨어가 어떤 요구도대로 동작을 한다 안 한다를 이제 여기서 체크를 우리가 하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요구도대로 동작 안 하면은 이제 펌웨어를 수정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현재는 이제 JTAG로 대신하고 USB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에디터는 이제 우리 그 저기 뭐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는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요즘은 이제 다 그 칩마다 이제 보통 요런 에디터를 제공을 하죠. 이제 ABR은 ABR 나름대로 제공하고 TI는 이제 뭐 코드 컴포즈 스튜디오 해가지고 이제 또 제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컴파일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버깅이 중요하죠. 뭐 요거는 한 2, 30% 요거 디버깅 한 7, 80%. 그래서 이제 그 JTAG으로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 써가지고 한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이 링크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컴파일 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이제 그 뭐 이제 AVR 이런 걸 이제 쓰다 보면 사실 링크란 개념이 이제 잘 안 나오는데 DSP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펌웨어상에 이제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제 그 코드를 할 때 이제 그 이 뭐 코드 컴포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별도로 이렇게 이제 컴파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걔를 묶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이제 그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링크라는 개념 요거는 이제 우리가 C 언어나 이제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IEC라는 거는 이제 JTAG가 이제 다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일단은 이제 그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저장해가지고 디버깅을 통해서 이제 그 한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30년 전에 이제 G80 같은 이제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론라이트를 해가지고 여기다 직접 써가지고 이제 얘를 또 SMT 해가지고 이제 장착하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JTAG을 통해서 이제 뭐 바로 하니까 이런 론라이트는 아마 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요구도 분석이다 하는 걸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